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장면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한 대기업의 실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삼성동 그룹 본사 지하 1층 대형 행사장.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그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임원도 신입사원도 경비원도 청소부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던 손, 폐지 냄새가 배인 옷을 입던 그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행사장 중앙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백 명이 동시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한쪽 끝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58세 대기업 부사장,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남자. 그의 이름은 김도연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허름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리어카를 끌던 이 노인이 어떻게 수백 명의 그분이 된 걸까요? 그리고 김도연은 왜 손을 떨었을까요? 지금부터 30년 동안 묻혀있던 한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배신과 음모, 유전자 검사, 그리고 한 남자의 30년 전 실종 미스터리.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서울 삼성동. 이른 아침 6시 42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든 그 시간에 한 남자가 이미 집무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 58세, 모그룹 부사장, 전국 계열사 17개를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 그의 하루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됩니다. 맞춤 정장, 이탈리아제 구두, 기사가 딸린 벤츠 S클래스, 연봉 수십억 원.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성공의 교과서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집무실에는 종종 아무도 모르는 서랍 하나가 있습니다. 김도연의 책상 서랍, 맨 아래 칸.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그 사진. 어린 남자아이가 한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남자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웃고 있는 남자, 도연은 30년째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란 30년 전 사라진 존재.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도연아,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어린 도연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일했고, 잠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고, 감정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58세가 된 지금, 그는 완벽하게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무언가가 균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정기검진으로 시작됐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룹계약병원에서 받는 종합검진. 도연에게는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는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도 통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도연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 30년 동안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침묵을 분석해온 도연이었지만 의사의 그 침묵은 달랐습니다. 부사장님,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 수치가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펼쳐 보인 검사 결과지. 도연은 그 숫자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숫자를 읽어온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의 의미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빨리 늙었습니다. 부사장님.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과거를요? 의사는 차트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 코르티솔 호르몬, 수면 패턴, 모든 수치가 만성적인 심리적 억압 상태를 가리킵니다. 몸은 정직하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에서 2년을 장담 못합니다. 1년에서 2년. 58세의 남자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몇 살에 사라졌을까? 도연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28살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나온 도연. 기사가 문을 열어줬지만 도연은 한동안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도연이 검진을 받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생 김도훈, 51세, 그룹 계열사 전무, 형보다 7살 어리고 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남자. 옆에는 도훈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사위와 며느리까지. 형, 오셨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요즘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도연은 어제 의사를 만났습니다. 비서에게도 검진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 별게 아니에요. 그냥 형 건강 걱정돼서요. 도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경영권 승계안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형도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 그룹 안정을 위해서 후계 구도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도연이 서류를 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후계는 누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 도훈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맡아야죠, 형.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도연의 심리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의 검진 결과,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승계 서류, 도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도연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이 형의 등을 향해 씩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아침 7시 15분. 기사가 모는 벤츠가 회사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정문 화단 앞. 낡은 리어카 하나. 그 옆에 서 있는 노인.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차림이 품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화단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종이박스 조각, 빈캔, 버려진 신문지,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사유지예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천천히 경비원을 돌아봤습니다. 당황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벤치에서 내리던 도연이 노인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등, 굽은 허리, 그 특유의 걸음걸이. 도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분명히 처음 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했습니다. 도연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이 리어카를 끌며 걸어가다 왼쪽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햇빛에 반짝인 것이 있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손목시계.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시계를 그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책상 서랍 맨 아래 칸, 낡은 사진 속 아버지의 손목에도 같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룹 공채 행사 날이었습니다. 매년 봄 이 회사는 대규모 채용 행사를 엽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오는 날, 자원봉사 인원이 필요했고 인사팀은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르신 자원봉사단을 섭외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아침 행사장을 점검하러 잠시 나왔다가 멈췄습니다. 자원봉사단 줄 끝에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정문 앞에서 봤던 바로 그 노인.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연을 향해. 노인이 도연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도연 씨 맞습니까? 도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행사 관계자분 아니시면 자리 비켜주시죠. 바로 그 순간 행사장 한쪽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원자들이 줄을 서다 임시 펜스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노인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넘어진 펜스를 세우고 당황한 지원자들을 안내하고 누구보다 침착하게 10분 후 현장이 정리됐을 때 인사팀장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저 어르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행동이 빠르고 판단이 정확하시더라고요. 도연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의 눈빛으로. 그날 저녁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어르신 행사 끝날 때까지 관리실에서 일 좀 도와드려. 비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왜? 문제 있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행사 다음 날 아침, 청소 직원이 도연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어제 그 어르신이 두고 가신 상자가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도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디 있어? 관리실 구석에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느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몇 장, 낡은 수첩, 그리고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1989년 신고인 김순희, 실종자 김정수, 남, 28세.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정수, 그것은 도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을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있는 낡은 사진 속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천천히. 손이 떨렸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상진. 네, 부사장님. 할 일이 있어.
어제 자원봉사 오신 노인 한 분. 아직 연락처 남아있을 거야. 그분에 대해서 조사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출생 기록부터 빠진 거 없이. 며칠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부사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도연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노인의 이름 김정수, 출생 연도와 본적지, 아버지와 일치. 하지만 출생 기록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경북 지역 공장 사고 기록에 비슷한 나이대의 신원불명 남성 생존자 기록이 있습니다. 1989년, 아버지가 사라진 그 해, 경북의 한 공장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망자, 그리고 한 명의 신원불명 생존자, 심각한 기억 손실을 동반한 생존자. 도연은 보고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끝까지. 도연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30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사람의 방식으로. 도연이 구내식당에서 노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부사장이 자원봉사 어르신 옆에 앉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들고 도연을 봤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주인이 아닌데요. 도연이 식판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식판 위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연의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식판을 선택한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둘이 잠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있으세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노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잘 살고 있겠지요. 도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이입니다. 도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네요. 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의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도연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상진. 네, 부사장님. DNA 검사. 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잖아. 비서 이상진은 14년 동안 도연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이런 목소리를 쓸 때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열흘 후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14년 동안 어떤 보고서도 어떤 계약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남자가 이 작은 봉투 앞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맨 위줄. 친부자 확률 99.9%. 도연은 그 숫자를 오래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은 틀림없는 과학이었습니다. 99.9%.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숫자. 비서가 추가 서류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추가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산항 근처에서 20년 전 노인을 목격했다는 옛 공장 직원의 증언. 그 사람 사고 이후에 기억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어요. 자기 이름도 집도 몰랐어요. 두 번째, 실종된 아버지의 신분 자료와 노인의 지문 일치. 세 번째, 노인이 30년 동안 사용해온 손목시계의 일련 번호. 1988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서 결혼 선물로 받은 시계.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58세의 남자가 30년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서 이상진은 집무실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왜 이제야? 그런데 그 며칠 후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단독 모그룹 부사장, 폐지 줍는 노인을 아버지라고 주장. 재벌 2세가 노숙자 노인과 DNA 검사. 황당 해프닝. 진짜냐 가짜냐 부사장 아버지 찾기 소동 진실은. 그 기사의 출처는 도연의 동생 김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형이 DNA 검사를 의뢰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 이상진이 도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제야 드러났습니다. 도훈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진짜 아버지라면 상속 구도가 복잡해집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언론에 흘려서 형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부사장이 폐지 줍는 노인을 아버지라고 주장한다. 그 한 문장이 회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렸습니다.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세상이 떠들썩해도, 이사회가 자신을 공격해도, 동생이 배신을 해도 지금 이 순간 도연에게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운 노인. 도연은 혼자 바닷가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기사도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 노인이 관리실에 두고 갔던 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열어볼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상자 안에는 낡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몇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분명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한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반쯤 접힌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내 아들 도연에게. 너를 처음 봤을 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이었단다. 너의 작은 손가락이 아빠 손을 잡던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 아빠가 너 곁을 떠난 게 아니야. 아빠도 몰랐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무슨 이름인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도 하나는 기억하고 있었단다. 도연아? 도연이라는 이름. 그 이름만큼은 어떤 사고도 어떤 시간도 지워가지 못했어.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미완성이었습니다. 아마도 30년 동안 쓰고 또 쓰다가 끝을 맺지 못한 편지였을 것입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더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표지가 다른 노트. 도연이 펼쳤습니다. 맨 처음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여기에 적어둔다. 그리고 그 아래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원칙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 것, 먼저 손 내밀 것, 약한 사람 곁에 있을 것,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다. 도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58세의 남자가 바닷가 작은 방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사흘 후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상태로 그는 곧바로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30분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다시 생각해봐. 도연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동생 도훈에게 경영권을 양보하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혼자서 병원 복도, 6인실 병실, 창가 쪽 침대,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짧은 정적. 아버지. 도연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조용하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부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그냥 도연으로. 노인의 손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굳은 살이 박이고 세월이 새겨진 그 손. 도연이 그 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안도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골목에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따뜻한 손 봉사센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여는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흰머리 노인, 한 명은 50대 남자. 이 봉사센터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도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비서도 기사도 없이 직접 청소하고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도연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도훈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훈은 경영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형의 건강 정보를 유출하고 비서를 매수한 것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주주이사회가 움직였고 도훈은 전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계열사 이사회에서도 퇴출됐습니다. 탐욕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반면에 도연의 이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 자리를 내놓고 아버지 곁에 있는 남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센터를 연 사람. 매일 아침 문을 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 도연은 3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받고 그래도 조용히 살아가는 그 얼굴들. 그래서 도연은 매일 왔습니다. 1년 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 수백 명의 직원들이 서 있는 그 행사장.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회장이나 오너 일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봉사센터를 통해 직원들의 가족을 도왔던 노인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며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던 노인. 눈이 오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봉사센터 문을 가장 먼저 여는 노인. 그 노인이 회사 창립 30주년에 특별히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행사장 한쪽에 서 있던 도연이 손을 떨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남자.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봉사센터 옆에 작은 집, 도연과 아버지가 함께 사는 그 집의 저녁 식탁.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고등어 구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도연아? 응.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는단다. 도연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두 글자를 제대로 발음했습니다. 네, 아버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연은 왜 30년 동안 그토록 성공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 그 말 하나를 어린 도연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아버지처럼 사라지면 안 된다고, 아버지처럼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만난 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 것, 먼저 손 내밀 것, 약한 사람 곁에 있을 것.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어쩌면 아버지처럼 사라져버리지 말라는 그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지위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을 알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